안녕하세요, 컴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잘 사용하던 컴퓨터가 화면이 안 나온다던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던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은 막막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장 컴퓨터는 써야겠고 출장 수리를 부르자니 뭐만 하면 메인보드 고장났다고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 하는 금액을 요구하죠. 어제까지 쓰던 컴퓨터라 내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 당장 써야 하니 수리는 해달라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죠. 이 금액이 맞는가와 자가 수리를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장 수리와 동네 컴퓨터 집에서 받는 AS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화이긴 한데 컴퓨터 업체에서 일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출장 수리 쪽에서 일했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저희 쪽에 오시는 고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비싸고 무상 AS 기간이 남은 제품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되팔고 더 하위 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던가 저장 장치는 고장이 안 났는데 데이터가 날라갔다고 데이터 백업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던가 다른 업체에서 복구를 못 받게 미리 데이터를 백업 해놓고 저장 장치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동생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선을 안 끼워 놓은 상태에서 친구 전화가 와서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역시 그 급한 한국인답게 동생이 출장 수리를 불렀고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8만원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또 아직까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간단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컴퓨터 점검법과 저렴하게 수리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금 심각한 증상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컴퓨터가 죽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가 날아갔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가 사망해서 부팅 파일을 못 찾아서 나오는 문제이므로 이 영상에서는 안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컴퓨터가 전원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하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죠. 여기서 체크해 볼 게 6개 있습니다. 멀티탭 사망과 케이스 버튼이 죽은 거는 해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멀티탭은 멀티탭을 바로 교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멀티탭을 빼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케이스 버튼이 고장난 경우에는 멀티탭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교체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성하는 거는 이렇게 컴퓨터 본체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케이스는 단지 컴퓨터 부품을 담는 역할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버튼이 고장났다는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구조는 굉장하게 간단한데 보통 보시는 컴퓨터는 이렇게 쿨러가 있고 그래픽카드가 있고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분해를 해보시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전류를 흘려서 쇼트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케이스 구성을 보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케이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전면이 있고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죠. 쭉 선이 연결돼서 이게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은 서로 전류가 흘려서 전원이 켜지는 형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있고 보이시죠? 이게 위에서 누르면은 이게 케이블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서 닫혀서 전기가 흐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PW라고 있죠. 거기 있는 거를 서로 맞닿게 해서 전류를 흐르기만 하면은 컴퓨터 전원이 켜지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임시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은 원래는 버튼이 다 꼽혀 있겠지만 지금은 빼놓은 상태고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런 버튼을 다 빼신 다음에 전기가 통하는 물건 아무거나 파워 버튼 2개 있는 거 사이로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칼도 괜찮고요. 이렇게 쇼트를 해주시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이 들어온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케이블이 고장난 게 맞겠죠. 간단한 대처 방법은 이렇게 원래 리셋이랑 파워 버튼이 있는데 리셋 버튼을 파워 쪽에 끼고 리셋 스위치를 전원으로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케이스 스위치가 불량인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일단 파워가 나갔거나 메인보드가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멀티탭에 의한 경우나 아니면 케이스 스위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골치 아프시겠지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일단은 파워를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클립이나 아니면 철사도 괜찮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얇은 거면은 상관없고요. 일단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를 보시면은 메인보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으실 거예요. 이걸 24핀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제로 쇼트를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분리해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저희야 뭐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뭐 여분의 파워나 메인보드가 있어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테스트 해보기가 힘들죠. 뭐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뭐 좋을 팁이긴 한데 파워를 보시면은 약간 24핀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에서 네 번째랑 여섯 번째 아까 준비해 놓은 클립을 꽂아 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여섯 번째에 꽂아 주시고 파워의 전원을 넣어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쿨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일단 파워는 멀쩡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방법이 100% 파워에 문제가 있나 없냐를 테스트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정상적으로 전류가 공급이 안 될 때도 이렇게 파워가 작동은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완전 이 파워가 죽었나 안 죽었나 정도만은 테스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워는 작동을 한다. 근데 컴퓨터는 켜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메인보드가 죽은 게 맞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는데 파워가 작동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메인보드보다는 파워가 죽은 걸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파워가 AS 기간이 남아 있으면 파워를 제조사에 보내서 AS를 받으시면 되겠고 AS 기간이 뭐 지났다 이러면은 파워를 새 거를 사서 본인이 직접 교체할 수도 있고 뭐 동네 컴퓨터 집에서 파워만 교체하려고 하는데 공인비 얼마나 드나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 브랜드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보드에 직접 쇼트도 줘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워도 멀쩡하다 라고 하면은 메인보드가 고장난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나가신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 분해를 하고 메인보드도 드러내고 그리고 CPU도 거기서 빼고 그래픽카드 빼고 새로운 메인보드 교체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그래서 왜 비싸게 받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만큼 귀찮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메인보드 교체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메인보드가 제가 말한 방법대로 다 했는데도 컴퓨터가 안 된다 이러면 메인보드가 고장난 거니까 메인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즈락의 B450 보드다 이러면은 에즈락이 유통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즈윈, D&D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제조사에 전화를 하셔서 시리얼 넘버를 말씀하면은 AS 기간이 남아 있는지 혹시 AS 기간이 지났더라도 리퍼 제품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받아서 직접 교체를 하시면은 비용이 좀 많이 저렴해지죠. 원래 기본적으로 10만원, 15만원 들 거 무료로 교체를 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메인보드 분해를 하기 전에 메인보드 유통사에 전화를 해서 AS 기간이 남아있는 걸 물어보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때서야 분해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해가 끝나면은 그거 다시 조립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이러면 동네 컴퓨터 가게에 가셔서 AS로 그 교체 받은 이걸로 다시 조립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조립 비용만 받고 아마 교체를 해주겠죠. 여러분의 메인보드가 다른 걸로 바뀔 일도 없을 거고요. 물론 여러분의 메인보드가 조금 기간이 오래되고 AS를 받을 수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 메인보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세대에 맞는 메인보드들이 중고든 리퍼 제품이든 유통되는 제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없으실 정도면 사실 고쳐 쓰는 게 의미가 없고 새 제품은 사십시오. 그래서 만약 리퍼 제품이 있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구입해서 동네 컴퓨터 가게로 가시거나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시면 훨씬 가격을 절감하실 수 있겠죠.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진단 방법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번 직접 자가 수리도 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면은 인생에서 컴퓨터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무엇보다 돈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방법과 AS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컴퓨터 판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AS는 저희 쪽에서 나간 제품만 AS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조금 스마트해지셔야지 좋은 업체 안 좋은 업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고요. 오늘 영상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